예, 투자 시황 부분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지수 많이 하락을 했습니다. 코스피 1.9% 하락을 했고, 코스닥 마이너스 2.77%까지 하락을 했습니다. 특히 오늘 지수, 수급으로 보면 외국인들이 매도가 많아요. 그러면서 지금 수급 상황에 매수세가 실종이 되면서 지금 지수가 많이 밀립니다. 자, 이러한 부분과 관련해서, 다림 쪽에서 우리가 좀 눈여겨볼 자료가 하나가 있어서 살펴보겠습니다. 파이널 쪽에서 나온 자료고, 5월 12일에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지금부터 한 달 정도 전에, 시장 지수가 빠진다는 쪽에 예측을 했던 리포트라 좀 우리가 한번 좀 점검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리포트 한번 내용 잠깐 보시죠. 자, 어디까지 빠질까, 어떻게 대응할까라는 얘기입니다. 자, 추가 하락 가능성을 염두에 둬야 된다. 이게 5월 달에 약간 반등을 보이다가 지금 이렇게 하락을 하고 있는데, 이때 이제 예측이 된 거예요. 추가 하락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변동성 확대 가능성에 대해서 고찰 및 대응 전략을 가져야 된다는 게 논조입니다. 참고해보면, 최근 인플레이션에 촉발되고 있는 글로벌 금리 인상 이슈, 그다음 유동성 축소에 기인한 바가 크다. 그래서 지금 현재 빠지고 있는 전체적인 트렌드입니다. 그래서 이게 자체가 이 상황이 지금 뭐 거의 해결이 안 되고 있는 상황이죠. 여기에 우크라이나 사태와 중국의 셧다운 등 악재가 가중되며 발생한 바가 크며, 이것이 단기적인 이슈가 아닌 만큼 오늘 주요 지지선 이탈 이후 추가적인 하락으로 인한 변동성 가능성에 대비하자입니다. 이 당시 이제 2600이 살짝 깨지면서 시장의 하락 조짐은 이미 나왔어요. 그리고 전체적으로 상방의 저항선의 이슈가 하락 속도를 가속화하면서 분위기가 좋지 않은 상황이 이 당시에도 벌써 전개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위에 있는 차트는 이제 코스피 주봉을 보고 지금 설명을 한 건데, 자, 지지선 붕괴, 지지선이 무너졌다라는 거예요.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보통 일반적으로 시세의 흐름이 지지선이 무너지게 되면 추세가 확대될 수 있는 가능성이 노출돼요. 이때 이미 이제 조짐이 있었던 거죠. 지지선을 하향 이탈한 관계로 하락 강도가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결론적으로 변동성 확대를 대비해야 한다. 지금도 변동성이 확대되고 있죠. 이때의 전략이 유효합니다. 지금도. 최근 반등 구간 및 추세선, 히스토리컬 지지선 등을 고려할 때 예상 신호로는 2400, 얼마까지 빠질 거라는 예측이 붙어 있는데, 2400선에서 지지력을 테스트하는데 충격을 받을 경우에 2300선까지 저점을 형성할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라는 부분입니다. 자, 이미 이제 오늘 2400이 깨졌고 2400에서 반등 한번 줬어요. 그리고 오늘 이제 2400이 다시 무너지면서 2350대까지 지금 빠지고 있는 상황이죠. 지지를 못했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아마 충격을 받아야 하는데, 오늘 시장의 충격 중 주요 트리거 변수는 이 당시죠. 이 당시 루나 테라가 이미 트리거가 작동했습니다. 그래서 이달 루나 테라가 90% 폭락을 하면서 어떻게 보면 공격적인 위험 자산에 대한 전체적인 매도 분위기가 형성이 됐었고, 이때 이제 한 차례가 그날 무너졌던 거죠. 지금 현재 뭐 아시겠지만 뭐 비트코인이라든가 이런 암호화폐 지금도 아직도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런 게 트리거 역할들이 자꾸 작동을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이 안 좋다는 얘기죠. 여기에 팡이라고 칭하면 미국의 대표 성장주들이 급격히 하락을 했다. 지금 보시는 차트가 아마존 차트인데, 아마존도 뭐 고점 대비해서 엄청나게 밀린 겁니다. 그래서 보통 이런 게 거품 빠지는 징후인데, 지금 현재 시장에서 거품이 빠지고 있는 징조들이 계속 나타났고, 그러한 부분들 때문에 추가적으로 매수는 안 들어오고 매도 압박을 받게 되니까 힘없이 밀리는 이런 구조가 지금 연속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지금 이제 중요한 부분이, 여기서 이제 2300까지 예상을 했는데, 중요한 거는 거래량을 보셔야 됩니다. 보통 시장에 거품이 빠지고 시장에서 바닥을 잡으려면 투매가 나와야 돼요. 투매가 나오려면 거래량이 폭발적으로 늘면서 털어야 될 사람들이 털려야 됩니다. 보통 새롭게 장이 시작되려면 손바꿈이 많이 필요해요. 근데 그런 모습들이 아직까지 나타나고 있지 않아서 충격을 받는다면 2300보다도 더 충격을 받을 요인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변동성 확대에 있어서는 위험 관리가 더욱더 중요한 상황이고, 다시 말씀드리지만 거래량이 폭발적으로 늘면서 손바꿈이 일어나는지를 꼭 보셔야 될 필요가 있다 부분입니다. 위에 있는 건 이제 그 30년 금리예요. 미국 국채 금리인데, 미국 국채 금리가 계속 오르죠. 예, 결국 이 이슈입니다. 결국 유동성, 금리가 올라가면서 유동성이 리와인드 되는 거죠. 이러한 부분들이 금리가 코로나 이전 수준까지 이미 올라갔다는 얘기고, 미국 CPI 발표가 8%대, 저번에 8.6%까지 나왔죠. 근데 이러한 상황이 인플레이션이 잡힐지도 미지수입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이 지속되는 부분들이 계속 시장에 압박을 주고 있다라는 얘기들이죠. 이러한 매크로 환경을 고려할 때 오늘 발생한 코스피의 주요 지지선 하향 이탈은 일시적으로 보기 어렵다.
그리고 그 상황이 지금 그 여파를 주고 있는 겁니다. 따라서 위험 관리를 보다 적극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라고 이때 벌써 얘기를 했었고, 변동성 확대 전략을 구사할 필요가 있다입니다. 여기서 이제 샘플로 준 거는 변동성 확대 전략 중에 하나가 이제 선물이죠. 예, 선물의 매도 전략들이 수익이 나고 있다라고 하면서 이게 이제 밑에 그때 나왔던 그 매도 전략의 손익 차트인데, 매도 전략에서 꽤 재미를 봤죠. 예, 그래서 시장이 하락을 할 때 첫 번째는 적극적인 위험 관리, 즉 포지션을 오래 쥐지 않는다던가, 아니면 가지고 있는 포지션을 줄여서 현금 확보분을 늘려둔다던가, 아니면 뭐 짧은 매매를 통해서 뭐 짧은 수익만 보고 빠른 매매를 한다든가, 뭐 이런 얘기가 있는 거고, 하락 배팅 전략. 이 하락 배팅 전략은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일단 선물을 통한 방법도 하나가 있고, 하나는 인버스를 통한 방법들도 있습니다. 인버스 ETF 같은 전략. 그래서 그런 부분들로 포지션을 해지할 필요도 있지 않겠느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때 인사이트가 이제 현재 시장에 들어맞고 있는 상황이죠. 지금 뭐 여기서 지금 예측하기로는 2,300 정도를 예측을 하고 있는데, 다시 말씀드리면 거래량이 폭발하면서 음봉이 좀 세게 붙고, 그러면서 밑에서 새로운 매집이 들어오는지 여부 확인해 보시고, 만약에 그게 잘 안 나온다면 반등을 보이는 시점에서 생각하셔도 이제 늦지 않다. 이미 2300선까지 밀렸기 때문에 그런 부분 잘 염두에 두셔서 시장을 접근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한번 같이 공유를 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 잠시 달인 쪽에 히든 리포트 부분을 같이 한번 참조해 봤습니다. 이제 오늘은 이것으로 시황 부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